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출고한 메르세데스 벤츠 S350 디젤 롱텀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 차량을 22년 2월에 출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1년이 넘었고 1년 동안 15,0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정확히는 14,894km를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비스 센터에서 정기 점검 A, 서비스 점검 A를 받고 나오는 길인데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S350D 롱텀 시승기 좀 전해주세요 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1년에 15,000km 주행한 S350D 후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왜 S클래스를 사면서 플래그십 세단을 사면서 디젤 엔진을 선택했냐라는 부분일 겁니다. 디젤 엔진 하면 시끄럽고 소음 있고 달달달 떨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플래그십에서는 보통 선택을 안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작년 2022년 제가 이 차량을 구입했을 그 해에 가장 많이 판매된 S클래스 라인업이 어떤 라인업인지 아세요? S클래스는 현재 국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S350D, S400D, 포매틱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 둘 다 스탠다드 휠 베이스, 롱 휠 베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해 숏바디라고 부르는 모델들, 디젤은 모두 다 숏바디, 스탠다드 휠 베이스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S450, S500 그리고 S580까지 있습니다. 모두 다 가솔린은 롱 휠 베이스, 롱바디 모델이에요. 그리고 S58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마이바흐도 있죠. 근데 보통은 S450, S500, S580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S클래스 라인업을 통틀어 봤을 때 2022년에 가장 많이 판매된 라인업은 S400D 포매틱 모델입니다. 디젤 모델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어요. 놀랍죠? S클래스? 플래그십인데 디젤이 가장 많이 판매됐다고? 신기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직접 타보면 이게 정말 디젤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하고 정숙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이죠. 아마 온라인상에서 야 누가 S클래스를 디젤로 사냐, 그 시끄럽고 막 떨리는데 S클래스의 품격과 너무 안 맞는 파워트레인 아니냐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과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S350D나 S400D를 한 30분 아니면 10분이라도 직접 타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말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마 직접 타보시면 결코 그런 말을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일단 오늘 파워트레인, 엔진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기통 디젤과 6기통 디젤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6기통 중에서도 V형 디젤과 직렬형 디젤은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디젤 중에 가장 정숙한 게 직렬 6기통 디젤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디젤을 타봤지만 특히나 이 벤츠 S350D 그리고 S400D에 들어간 이 OM656이라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디젤 엔진 중에서 거의 끝판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젤 엔진의 코드명이 OM656이거든요. 근데 벤츠 4기통 디젤이 OM654라는 코드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듈화 엔진이에요. OM654, 즉 4기통, 끝이 4로 끝나면 4기통이고 6으로 끝나면 6기통인데 4기통 엔진에 두 개를 더 붙인 겁니다. 실린더 두 개를 더 붙여서 6기통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연기관 시대의 거의 막바지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연기관의 모든 기술력이 집합된 그런 디젤 엔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면 탈수록 만족도가 정말로 높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 게 그럼 가솔린보다 조용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확실히 가솔린이 더 조용해요. 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의 소음이나 필링을 다른 차종들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벤츠 E클래스에 적용된 4기통 가솔린이 있고요. 그리고 BMW 5 시리즈에 적용된 4기통 가솔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벤츠에 적용된 4기통 가솔린보다는 이 차가 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이 엔진만 놓고 봤을 때 이 회전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벤츠 4기통 가솔린보다는 좀 더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BMW의 4기통 가솔린보다는 확실히 좀 거칠고 약간 진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S클래스 디젤을 타보면 분명히 만족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차를 타고 S클래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분들은 이 전 S클래스 W222 S클래스에서 이제 8기통 가솔린이나 6기통 가솔린을 타셨던 오너분들께서는 풀 체인지된 S클래스의 디젤을 탔을 때 S클래스의 느낌이 아닌데 라고 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타 브랜드 7 시리즈라든지 아우디 A8의
8기통이나 6기통 가솔린을 타셨던 분들, 타 브랜드의 플래그십 가솔린 엔진을 타셨던 분들은 아마 내가 생각했던 S클래스의 그런 막 실키한 느낌이 안 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타 브랜드의 가솔린 플래그십 모델을 타 보셨던 분들을 제외한다면 아마 대부분 이 차를 타고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S350D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차량의 출력 부분입니다. 이 차량의 출력이 286마력의 토크 61.1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S350D의 전장은 5.1m가 살짝 넘습니다. 이제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다드 휠 베이스보다 10에서 12cm 정도 더 긴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5.1m도 굉장히 긴 길이지만 실제로 운전해보면 굉장히 경쾌하고 재미있는 운전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S클래스와 운전의 재미라는 부분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S350D나 S400D를 운전해보면 이 차량의 토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차량이 61이고 S400D 같은 경우에는 71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성능 차에 가까운 그런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롱휠 베이스보다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전했을 때 굉장히 좀 민첩하고 빠릿한 그런 운동 성능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또 S350D가 주는 운전의 재미적인 측면, 생각보다 S클래스지만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 운전의 재미를 느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포트 모드는 너무나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컴포트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엑셀을 쭉 밟으면 원래 벤츠가 갖고 있던 그런 반응성을 보여줘요. 엑셀을 딱 밟았을 때 한 반박자 정도 느리게 쓱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뭐 BMW처럼 팍 치고 나가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S클래스를 운전해보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고, 저속주행에서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면 정말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궁극의 편안함을 제공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방지턱을 넘어갈 때 방지턱이 없는 것처럼 넘는다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방지턱 넘을 때 느낌 다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노면의 이런 굴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좀 부드럽고 매끄럽게 지나가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S클래스 하면 승차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벤츠가 현재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에어 서스펜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에어 서스펜션이 아닙니다. 현재 S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에어 서스펜션은 에어 매틱이라는 서스펜션이고요. 그리고 벤츠의 CLS 450이나 E클래스 쿠페, A클래스 카브리올레에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은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는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최상위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는 에어 서스펜션이 또 있어요. 그건 어떤 차량에 적용되냐면 마이바흐, S클래스 마이바흐 혹은 GLS 마이바흐 혹은 GLE 450이나 GLS 모델의 옵션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서스펜션을 각기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측면에서 충돌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측면에 있는 서스펜션만 높여서 훨씬 더 강력한 로커 패널 쪽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탑승객을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서스펜션의 역할까지도 합니다. 이 서스펜션이 단지 승차감만 제공해주는 그런 부품이 아니라 이제 안전의 기능까지도 하는 그런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S클래스는 또 안전함의 또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또 S클래스는 지금 스탠다드 휠 베이스는 없지만 롱휠 베이스, 롱바디 모델에는 모두 다 리어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롱바디 모델만 리어 에어백이 있어서 뒷좌석에 에어백이 있습니다. 뒷좌석 여기 시트 뒤에 에어백이 있어서 혹시나 사고 났을 때 뒷좌석 VIP 탑승객들까지도 보호해주는, 그건 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에도 없으니까 S클래스가 또 그런 부분, 안전 기능 부분에서는 정말로 또 잘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S클래스에는 나인지트로닉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변속기는 진짜 부드러워요. 저속에서도 그렇고 고속에서도 그렇고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딱 적재적소에서 정말로 매끄럽게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변속되는 느낌이 크게 운전자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벤츠에도 여러 가지 변속기를 쓰는데 사실 벤츠에서 사용하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9단 자동 변속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벤츠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보다는 자동 변속기를 좀 더 잘 만들고, 자동 변속기가 보통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그리고 CLS 이렇게 적용되거든요. 확실히 이런 고급 라인업에 적용됐을 때
훨씬 더 이 9단 자동 변속기 9G트로닉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S클래스의 승차감은 너무나도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코너를 돌 때도 크게 몸이 쏠리지 않습니다. 되게 약간 유연한 서스펜션이어서 코너를 돌 때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도 정말 딱 잡아서 편안하게 제공해주는 승차감이 정말로 매력적인 부분이고, S클래스에도 5가지의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까지 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으니까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와의 조합도 아주 괜찮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S클래스 디젤과 스포츠 모드의 조합이 정말 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토크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토크가 61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토크를 발휘하는 구간이 훨씬 더 넓어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토크가 발휘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했을 때 아까보다 반응도 훨씬 빨라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전의 재미 부분에서도 순간적으로 밀어주는 토크, 즉 가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릿한 운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S클래스 디젤을 타보면 예전에 S클래스보다는 확실히 좀 스포티해졌다라는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스펜션 느낌 같은 경우에도 컴포트와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굉장히 안락한 서스펜션을 제공해줬다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독일차 특유의 고속주행 안정성, 쫙 깔려가는, 뭔가 위에서 나를 누르는 듯한 그런 안정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면 모드를 스포츠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게 사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좀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한 60에서 80km 넘었을 때는 이게 가솔린인가 디젤인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고속에서는 진짜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주는 느낌도 정말로 좋지만 고속에서의 느낌도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도로 컨디션을 만나더라도 S클래스는 항상 정말로 큰 만족도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스포츠 플러스도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는 스포츠보다 조금 더 민감해지는데 사실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의 차이, 간극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컴포트와 스포츠의 차이는 큰데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만 하더라도 충분하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좀 S클래스에는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고속주행에서는 주로 스포츠를 쓰고 시내주행에서는 컴포트로 바꿔서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주행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차의 정숙성입니다. 이 차는 한 130km 넘어가더라도 진짜 조용해요. 130km 넘더라도 외부 소음, 풍절음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130km를 넘어서 그 위를 더 올라가야 그때 조금 바람 소리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그 정도의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한 130을 넘기더라도 되게 평온해요, 실내가. 그래서 옆 사람이랑 좀 작게 그냥 요 정도 톤으로 얘기하더라도 큰 불편함 없고, 고속 영역으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87km거든요. 요때 이 실내 정숙성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것도 역시나 플래그십 세단이 제공해주는 소음과 정숙성 부분에서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차량의 연비입니다. 이 차는 디젤 차량이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플래그십 세단을 타면서 1억 넘는 차를 타면서 누가 연비 생각하냐, 연비 생각할 거면 그런 차 타지 말아야지, 누가 S클래스를 연비 생각하면서 타냐라는 그런 말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연비를 꼭 생각한다기보다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의 방문 횟수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귀찮은 부분이 있고, S350D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5에서 17 정도의 연비가 나옵니다. 결코 연비 주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편하게 타는데도 15에서 17 정도의 연비가 무난하게 나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십 세단인데 무려 16, 17 정도 연비가 나온다는 건 정말로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면 1000km 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1100에서 한 12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데, 한때 경유가 엄청 비쌌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고급류보다도 비쌀 때가 있었는데, 뭐 그럴 때가 있었긴 했지만 일단 뭐 가솔린 엔진보다는 절대적으로 연비가 높기 때문에 주유소를 가는 횟수도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뭐 일단 연비가 높으니까 주행하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S클래스 모든 라인업 중에서 S400D가 판매 1위라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높은 연비, 그리고
디젤 엔진이지만 실제로 타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네, 디젤이 내가 생각한 디젤이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이제 S클래스 고려하시는 분들이 S400D를 가장 많이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S클래스는 타면 탈수록 정말로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전반적인 주행 성능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 인테리어를 봤을 때 엄청나게 하이테크해지고, 벤츠 특유의 올드함을 S클래스인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세련됐고 정말로 신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디자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연령대를 확 낮추는데 이 인테리어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스테리어도 물론 영해졌지만 익스테리어보다는 훨씬 더 영해진 이 인테리어가 3040 세대를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 톡톡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풀 디지털 12.3인치 계기판도 그렇고요, 중앙 모니터, 커진 모니터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지원하는 차량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커다란 모니터를 가진 모델들만 무선으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C클래스, S클래스, EQ 시리즈, EQE, EQS, EQS SUV 이 모델들만 무선이고 나머지는 다 선을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안 꽂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편하고, 이런 메뉴들도 굉장히 보기 편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정말 좋았고, 그리고 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역시 벤츠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하면 벤츠잖아요. 이 차는 밤에 운전했을 때 만족도가 정말로 높습니다. 밤에 운전하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인테리어가.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는 아닙니다.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면 이 도어 트림 상단까지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더 화려해집니다. 지금 이 차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화려한데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면은 정말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차량도 밤에 운전하면 만족도가 정말로 높다. 그리고 S클래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베이지 시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내가 혼자 타는 거다, 법인차가 아니다, 회사차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회사차면은 검정을 해야겠지만 내 개인 용도로 타는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베이지 시트 사세요. 베이지 시트 생각보다 유지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출고했을 때 그냥 시트 가죽 코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베이지 시트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깐난하기만 없다면, 애기가 시트 등받이를 계속 발로 찬다 그러면은 그 등받이 찼을 때 그 커버 있거든요. 그거 씌우면 되니까 베이지 시트는 정말 타면 탈수록 만족도가 높고, 일단 차에 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와 이 하모니를 이뤘을 때 차 너무 예쁘다. 그리고 타는 사람들마다도 차 너무 예쁘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까지도 베이지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손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요. 손은 손 소독제로 항상 손을 닦고 주행을 한다거나. 그래서 발렛도 웬만하면 거의 안 맡깁니다. 발렛도 안 맡기고 누군가에게 차를 맡긴다라는 건 웬만해서는 차를 잘 안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 1년에 많이 마시면 5번, 3번에서 5번 정도 마시기 때문에 대리도 아예 안 씁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꼭 지하철을 타고 차를 두고 가기 때문에 S30D도 그렇지만 530i도 대리를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누군가 남이 내 차를 운전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시트도 관리만 잘하면 진짜 예쁘니까 S클래스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베이지 시트로 계약을 넣으세요. 그러면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낀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쉬운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엄청 크리티컬한 아쉬움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S클래스 오너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으시는 거예요. 이 송풍구 부분이 이 사이드 미러에 비친다라는 부분입니다.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이 가운데 있는 송풍구도 앞유리에 비쳐요. 그래서 저는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이렇게 신경을 쓰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 사이드미러를 보는데 송풍구에 그 잔상이 계속 떠 있으니까 요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요 방향시등 소리입니다. 요 내렸을 때 전혀 S클래스답지 않은 그런 싸구려틱한 소리예요. 팅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전 S클래스가 훨씬 더 좀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시등을 넣을 때 너무 가벼워요. 소리도 그렇고 요 소재도 그렇고 요 무게감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소재들에서 확실히 좀 이전 모델보다는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예전 S클래스처럼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좀 적당히 여러 가지 현실들과
타협을 한 그런 소재들이에요. 이번에 S클래스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으로 셋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핸들 조향까지도 다 있어요. 핸들 조향, 차선 유지, 차선 이탈 방지 다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BMW, 현대, 기아랑 비교해 본다면 다들 반자율 주행을 잘하고 있어요. 뭐 크게 부족한 부분도 없고 뭐 월등히 뛰어난 부분도 없고 거의 4개의 브랜드가 다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레벨 똑같은 2단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뛰어난 브랜드도 없고 크게 모자란 브랜드도 없고, 그래서 일단 반자율 주행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반자율 주행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선 변경을 할 때는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되고 핸들에서 손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시등 살짝 넣어주게 되면 차선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해요. 지금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까지 가능하고, 벤츠의 반자율 주행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벤츠 반자율 주행 정말 잘 되고 사용하기에 정말 편하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작년 2월 달에 출고받아서 출고된 지 1년 그리고 15,000km 주행한 후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벤츠의 정기점검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경정비라고 보면 돼요. 오늘 교체한 거는 일단 와이퍼 교체했고 엔진 오일 교체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필터 이렇게만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드바이저 분이 이렇게 교체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정기 점검 B가 돼야 조금 더 무거운 점검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에 서비스 A라고 뜹니다. 그래서 서비스 A가 떴을 때는 서비스 센터 예약하셔서 방문하면은, 저는 1시간 지금 한 3-40분 정도 걸렸어요. 오늘 1시간 3-4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츠 S350D를 타보니까 요거보다 좋은 세단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나더라도 이것보다 월등하게 더 좋은 세단은 나오지 않겠다. 대부분 또 요즘에 전기차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의 포지션을 가진 세단 중에서 이것보다 좋은 차는 앞으로 만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S350D는 평생 타야겠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S350D 혹은 S400D 사도 될까? 괜찮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사셔도 됩니다.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다만 내가 이전에 뭐 아우디 A8이나 BMW 7 시리즈의 6기통 가솔린 이상 혹은 8기통 가솔린을 타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물론 S클래스 가솔린도 좋습니다. 가솔린 더 좋겠죠. 옵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직접 운전하고 좀 연비도 좋고 좀 혼자 운전하기에 좀 편하고 빠릿빠릿하고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단을 원하신다. 정말로 편한 세단. 나 이 세단 하나로 그냥 끝을 내겠다. 세단 졸업하고 싶다. 나 더 이상 세단 사고 싶지 않아. 그냥 세단의 끝판왕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요 S350D, S400D 모델 추천드립니다. 물론 뭐 끝판왕까지는 아니에요. 끝판왕까지는 아닌데 그냥 요 금액대에 요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 요 정도 연비, 요 정도 만족도를 주는 세단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S클래스 디젤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런 게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고장 부분, 시동 꺼진 부분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사셔도 돼요. S350 디젤, S400D는 진짜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S클래스 롱텀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0km 정도 탔는데 제가 한 3만 km, 4만 km 탔을 때 또 한번 여러분들께 후기를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디젤 같은 경우에는 좀 키로수가 늘어날수록 좀 컨디션이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고 컨디션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15,000km 정도 탔을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3만 km, 4만 km 정도 탔을 때 또 한번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